안녕하세요. 간호강사 유희선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질병관리, 공중보건학 질병관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조금이 아닌가요? 많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드디어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에 대한 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희선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한 번 더 볼게요. 국가고시 출제 경향 중에 공중보건학 지금 질병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 쪽에 어쨌든 이쪽 부분이 5문제, 6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역사회 4문제, 의료복규 6문제, 모자보건 인구 합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6문제 나오는, 5문제 나오는 그 분야 보고 있어요. 앞 시간에 질병 예방 역학 관련된 걸 했었고요. 이번 시간 감염병 관리, 만성질환 관리 쪽은 성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뭐 아주 출제가 많이 되진 않고 있고요. 이쪽 빨간색 감염병 유행의 3대 요인이라든가 감염병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그리고 국가가 정하는 지금 현재 법정 감염병은 몇 급이 있으며 감염병이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게 급만성 감염병이 있느냐, 그래서 감염병의 정의 및 증상, 증상까지는 아니어도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경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급, 2급, 3급, 4급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공중보건학. 자, 감염병 관리. 지금 현재 4가지 챕터 중에 3번입니다. 감염병의 정의를 보면요. 감염이란 게 무엇이냐? 숙주는 우리 동물이거나 사람도 다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숙주의 조직에 감염성 병원체의 침입, 병원체가 들어오죠.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식을 하고 내 몸에서 세포 손상을 초래해줘. 그래서 폐 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섬유화까지 나타내고 또 심장, 또 심혈관, 그리고 혈액, 혈소판 감소증 같은 혈액에도 관련이 돼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세포 손상을 초래하거나 독소를 분비하여 임상적 증상, 임상적 증상이라는 것은 병이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증상이. 항원, 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바로 감염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염병에는요,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같은 여러 병원체가 숙주 몸 안에서 기생하는 겁니다. 몸 안에서. 들어가서 증식하여 일으키는 질환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감염병이 생기려면요. 감염병이 유행을 하려면, 즉 코로나가 유행을 하려면 3대 요인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감염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감염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비말, 호흡기 전파로 이런 경로가 필요하고요. 3번, 감수성 있는 숙주. 이동을 했잖아요. A란 사람이 B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그 B 사람이 걸릴 만한 환경이어야 이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의 경로를 차단하게 되면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병의 생성 과정을 보면 감염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병원체 가고 있고요. 병원체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있습니다. 병원소가 있죠. 병원소 사람 몸에 있어요. 몸에서 기침을 하면서 공기 중에 이 침, 그리고 미세, 입자를 퍼뜨립니다. 탈출했죠. 내 몸에서. 그러면 A가 기침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탈출을 했어요. 그럼 전파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을 같이 했거나 밥을 같이 먹었거나 뭐 이런 그런 거에 의해서 물건을 만져서 그 손에 묻어있는 그 비말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내 입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전파. 그러면 신숙주 B라는 사람에게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감수성이 높은 숙주라면 그 B라는 사람은 코로나에 다시 걸려서 결국은 병원체를 갖게 되는 요 순서로 쭉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감염이 되지 않죠. 감염병 생성 과정 1번부터 6번 병원체, 병원소, 탈출, 전파, 침입, 숙주 감염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는 무엇이냐? 감염이나 감염병을 일으키는 유기체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 리케치아, 클라미디어 같은 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 어디 숙주에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기생해야 되는 이걸 모두 다 병원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 바이러스에 관련된 게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작성했어요. 자,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정의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바이러스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었어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번 병원체 중에 가장 작다. 아주 작습니다. 2번 여과성 병원체로 여과는 걸러진다는 소리예요. 우리 뭐 이렇게 뭐예요? 모기장 같은 그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균 여과막을 통과를 합니다. 통과 안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세포 내 병원체입니다. 즉 생체, 살아있는 생체 세포 내에서 번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번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4번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항생제로 치료한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에요. 항생제가 아닙니다. 항생제.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약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5번. 그리고 인플루엔자, 감기, 코로나, 소아마비, 비형 간염, 에이즈 이게 모두 다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인플루엔자는 독감 얘기하는 거예요. 독감. 감기하고 독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 주사 맞으시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감기. 코로나 뭐라고 하죠? 바이러스라고 하죠. 감기 바이러스.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비형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도 HIV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병원소가 있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우리 이제 사람, 인체, 인간 이제 병원소를 가장 우리가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요. 동물 토양도 될 수 있습니다. 병원소는. 토양에는 우리가 파상풍 할 때 토양이 있었죠. 그래서 병원소는 병원체가 생존을 계속하여 증식하고 다른 숙주에게 전파하려고 머무는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인간, 동물, 토양 이런 것들이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 3가지의 병원소 특징이 있는데 현성 감염자, 불현성 감염자, 보균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현성 감염자는요. 환자의 증상이 있는 사람, 현재 현성이니까 현재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게 현성. 그리고 불현성은 뭘까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그죠?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라고도 합니다. 불현성. 아니 불자 썼으니까요. 그리고 보균자는 환자는 환자인데 증상이 없고요. 감염균을 보균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균자입니다. 보균자. 감염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특징으로 봐야 되냐면 보균자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보균자는 증상이 없어 외견상 건강하며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배출함으로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균자는 3가지가 있는데 1번 건강한 보균자, 2번 회복기 보균자, 3번 잠복기 보균자가 있어요. 그러면 1번 건강 보균자. 감염이 되고도 처음부터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외견상 남이 봐서 너무 건강한 거야. 그래서 병원체를 보유하고 이것을 배출하는 사람으로 감염병 관리상 가장 관리가 어려운 사람 누구냐? 건강한 보균자. 남이 봐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코로나는 걸렸는데 증상이 너무 없어서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을 바로 건강 보균자라고 합니다. 2번은 회복기 보균자. 질병의 임상 증상이 없어지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열나고 기침하고 코로나 증상이 있다가 사라진 상태.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병원체를 배출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로나는 한 7일 정도 지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력이 없다 해서 격리 기간을 그렇게 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증상이 있고 있다가 없어지고 난 후에 그래도 병원체를 배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잠복기 보균자. 잠복기는 잠복 기간 중에 타인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복기는 뭐예요? 질환이 나오기 이전 얘기죠. 그래서 그때 잠복 기간 중에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사람. 그래서 우선 현성, 불현성, 보균자. 이 보균자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보균자이며 보균자는 이런 3가지의 보균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물보건소죠. 아까는 앞에 사람이었고요. 근데 동물병원소는 뭐뭐 있을까요? 동물 중에 쥐, 소, 개 등 가축 뭐 다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으로서 결핵은요, 새, 소, 돼지, 가금류 다 결핵이 걸릴 수 있고, 일본 내용은 돼지, 말, 가금류.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돼지가 걸려 있으면 이걸 모기가 물어가지고 사람을 물었을 때 뇌염을 전파합니다. 공수병은 우리 광견병이라고 하는 미친 개한테 물렸을 때 사람도 뇌의 병변을 일으키면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죠. 탄저병은 소, 양, 돼지. 그리고 탄저균은요, 흑의 100년을 살아요. 엄청 오래 살죠. 그래서 공포의 백색가루. 그래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생물학. 그러니까 나치, 독일 나치가 탄저균을 이용해가지고 생물 테러를 하려고 했던 유명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탄저병, 소, 양, 돼지. 소양 돼지가 이제 흙에 있는 그 탄저균을 이렇게 먹으면서 나타난 거고요. 이 탄저균을 먹은 이 소, 양, 돼지가 탄저병에 걸렸으면 그거를 우리 사람이 섭취했을 때 또 그대로 옮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3번 토양에 탄저, 파상풍 등 이런 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더러운 상처, 오래되는 상처 또는 녹슨 못에 찔렸을 때 파상풍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토양. 탄저는 나중에 이제 들어가겠지만 탄저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겠습니다. 생물 테러가 가능한 이 병이에요. 이 탄저균 자체가. 흙에서 100년을 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살죠. 그리고 공기 중에는 24시간을 산답니다. 이 탄저가. 그래서 공기 중에 이렇게 비행기로 이 탄저균을 살포를 해버리면 전쟁할 필요도 없이 탄저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병원소로부터 병원체 탈출하는 걸 탈출구라고 하는데요. 탈출은 어떻게 하냐? 호흡기계 감염병 같은 건 기침이나 재채기. 이게 이제 코로나, 예를 들어 코로나 독감 같은 거죠. 그리고 소화기계는 분변, 구토물. 뭔가 콜레라처럼 이렇게 분변이 대변이거든요. 대변이 오염된 식수로 들어가서 식수를 같이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소화기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소화기계 감염병은 대부분 이 균들이 끓는 물, 그러니까 열에 약해요. 그래서 끓였을 때 대부분 완치가 돼서 이 소화기계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선진국에서 나오지 잘 안 나오죠. 그래도 장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뇨기계, 소변, 역시나 비뇨기계, 소변, 분비물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그리고 개방병소로부터 탈출, 상처와 상처끼리 진물이라든가 이런 거가 넘어가는 거고요. 기계적 탈출은 남이 쓰던 주사바늘을 내가 이게 뚜껑을 닫다가 나한테 찔리거나 이제 마약 투여했을 때 그런 감염이 많다고 해요. 마약 주사기를 같이 돌려서 쓴다든가 이랬을 때 많이 걸린다고 하죠. 탈출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탈출 경로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비말 앞에 했다시피 호흡기계 탈출입니다. 가장 흔하고요. 대화, 기침, 재채기 통해서 비말로 되는 것도 있고요. 아예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공기에 의한 전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균이 직접 전파됩니다. 내가 호흡을 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걸리는 게 또 코로나였으니까. 그래서 비말 전파 호흡기계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는 좀 위험하죠. 왜냐면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2번 경구전파 소화기계 탈출이죠. 소화기계 감염병과 동일하고요. 분변, 대변, 토사물 등에 의해서 병원체가 탈출하는 경우고 비뇨기 생식계 탈출은 소변이나 성기 분비물입니다. 이게 성기가 아니라 성기. 그리고 4번 개방병소 직접 탈출 신체 표면의 농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처 부위의 결막 등에서 직접 진물이 이런 내 피부 조직이 있는 것들이 탈출시켜 묻어지는 거. 하고 마지막 거는 기계적 탈출, 흡혈성 곤충에 의한 탈출입니다. 아까 주사기와 같다 보면 돼요. 모기가 전달을 한다든가. 흡혈성이 모기 같은 거죠. 찐득이, 모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파 탈출했죠 이제. 균이 탈출했습니다. 코로나가 나한테 있다가 탁 넘어갔어요. 내 침에 의해서. 이제 전파를 해줘. 직접 전파, 비말, 침에 의한 거, 직접 전파, 직접 접촉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비말, 직접 접촉, 공기, 수직 전파. 수직은 우리 태아에서 모체로 가는 거 말하는 겁니다. 매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위험하죠. 그래서 산부인과, 임산부들이 꼭 예방접종을 맞거나 검사를 해야 되는 풍진 이런 것들. 수직 전파입니다.
태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신 중에. 그걸 수직 전파라고 합니다. 간접 전파는 중간 매개체를 통한 전파입니다. 이거 뭐 일본 내용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곤충이 찐득이, 찌찌가무시라든가 이런 거. 곤충이 그게 물어가지고 나를 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곤충. 또 무생물 비활성 매개체는 무생물, 물, 공기, 우유, 흙, 의복 이런 거에 의해서 파상풍 같이. 파상풍은 뭐예요? 무생물. 그렇죠? 등등이니까. 뭐 녹슨 못에 찔렸는데 파상풍이 걸렸어. 맞죠? 그리고 곤충에도 걸릴 수, 일본 내미. 그 모기가 나를 물어서 일본 내미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간접 전파는 이렇게 중간 매개에 의해서 걸릴 수 있다. 침입은 어떻게 전파됐죠? 그럼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호흡기를 들어오나 소화기계, 비뇨기계 다양한 경로로 침입이 됩니다. 자,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 자, 제가 코로나 걸린 확진자 한 명과 5명이서 밥을 같이 먹고 얘기를 했는데 한 2명 걸리고 3명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감수성과 면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많이 조심한 사람은 더 안 걸리는 거고. 그래서 숙주와 감수성, 면역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근데 숙주를 그냥 사람이라고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수성과 면역이 뭐냐? 면역이란 단어하고 감수성의 정의를 잘 아셔야 되고요. 감수성이 높고 낮고 면역이 높고 낮고는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보다 2번을 볼게요. 면역이 높은 사람은 감수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자,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죠. 면역력은 감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내 몸의 방어 기전이에요. 방어. 그래서 면역력이 높다는 거는 면역력을 높여라. 건강해야 된다. 면역력 향상 이러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높다는 소리는 질환이 바이러스가 와도 나니까 질환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수성은 그 반대예요. 자,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높으면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외부 자극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감수성이 높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 감수성이 낮으면 감염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면역력이 높죠. 건강한 사람. 근데 감수성은 반대로 했으니까 감수성은 낮은 사람입니다. 자, 환자는 감수성이 높고 면역력은 낮다. 그래서 두 개는 반대예요. 반대. 그리고 우선 개념이 하는 쪽에 보너스 정보인데 한번 보세요. 면역의 정의가 의의입니다. 면역이란 뭔지 한번 볼게요. 면역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생체 내로 침입했을 때 생체를 특별히 보호하는 작용이에요. 보호하는 작용.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면역 반응의 특징에는요. 특이성 면역 반응, 기억 현상, 자기 관용성, 협조 현상이 있습니다. 면역의 효과로는요. 이물질 파괴를 하고요. 중화를 시키고 들어온 세균을 단백질의 재침입을 방지하고 장기 이식이나 수혈 시 거부 또는 수용 반응 그리고 악성화되는 세포의 파급을 막고 예방하는 효과가 나요. 면역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특이적인 게 항원 항체 반응이기도 한데요. 아나필락틱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나필락틱 쇼. 외국 같은 경우는 호두나 이런 땅콩 알러지 그게 아나필락틱 쇼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천식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우리 이게 희귀병이죠. 소아 환자들, 소아병동에 가면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기관지 천식 발작, 그리고 뭐 알러지 있는 애들, 그리고 뭐 복숭아 알러지 이런 게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인데 보시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비정상적.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응한다고 열도 나고 뭐 이렇게 조금 기침 나고 이 정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아나필락틱. 그래서 과하게 일어납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즉 기관지 특히 기관지 이게 아예 호흡을 못 쉬게 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건데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오면 바로 에피네필이라고 하는 교감신경 이제 관련된 주사를 빨리 맞아야지 그게 이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기관지 근육이 수축해가지고 혈압을 떨치고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로 페니실린, 항생제인데 페니실린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런 쇼크도 올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 사용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해요? 스킨 테스트라고 하는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우리 응급실 가거나 입원하시면
우리 피부 반응 검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피 뇌 주사를 하죠. 이 껍질에다가 탁 놔가지고 간호사가 볼펜으로 동그랗게 써놓고 그 직경이 넓어지는지 보는 겁니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반응 검사는 우리 알러지 그 염색약도 알러지 있다 해가지고 염색약 그 밖에 표기를 보시면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피부에다가 그 염색약을 쭉 발라보고요. 이게 발적이 빨개지거나 가렵거나 막 이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적인 화학 성분이잖아요. 염색약이 천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염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 반응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항생제, 페니실린 이런 부작용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나필락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바로 피부 반응 검사다. 아나필락 쇼크가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식균 작용인데요. 식균 작용 마이크로파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의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백신 얘기예요. 백신. 이 안에 백혈구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내한테 어떻게 면역이 일어나고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다음번에 코로나가 나한테 진짜로 와도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 않고 이렇게 감염이 예방이 되는지 한번 그걸 볼게요. 뭐 BCG, 뭐 결핵 예방접종 맞았다. 근데 다음에 결핵균이 나한테 진짜 들어와도 그걸 어떻게 얘가 기억하고 그 백신 맞은 효과가 나는지, 예방접종 맞은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 마이크로파지는요, 몸에 이제 이 대식세포는 이름은 대식세포지만요,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틀립니다. 별명이. 특히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는 근데 중요한 건요, 대식세포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균,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알아요. 어떤 균이었는지.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셀이를 공격을 할 수 있는 T셀은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백혈구 배우셨죠? 그래서 과리평, 무과리평 이렇게 백혈구 중에 우리 대식세포가 하는 역할이 아주 좋은데, 이 대식세포의 한 이름이 다 틀리니까요. 가장 뭐 우리가 흔하게 아는 게 간에 있는 대식세포, 즉 균을 이렇게 잡아먹어서, 얘는 잡아먹어요. 그래서 잡아먹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렇게 싹 지 몸에 이렇게 보세요. 감염된 균들, 세포, 얘를 이렇게 먹잖아요. 싹 먹어요. 그래서 몸에서 지가 딱 먹어가지고 없애주는 건데, 이 대식세포가, 우리가 그러면 흔히 아는 대식세포의 이름 중에 하나가 쿠퍼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쿠퍼. 우리 간 기능 개선제 그러면서 쿠퍼 노래 부르지 않았나요? 이 간에 있는 대식세포의 이름은 쿠퍼입니다. 쿠퍼. 그리고 다른 장기에는 또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대식세포가 이렇게 감염된 균이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요. 중요한 거는 이 잡아먹어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담고 있어. 그리고 얘가 소문을 내요. 야, 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길래 내가 잡아먹었다. 그리고 이 T셀한테 알려줍니다. T세포한테 정보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우린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내가 잡아먹어봤는데 뭐 이런 맛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뭐예요? 바깥에다가 표식을 둡니다. 그럼 이 T셀이 그래? 그럼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리셉터라고 하는 표식을 얘가 가져가요. 기억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이 T셀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는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쪽집게 같이 이렇게 집게처럼 잡을 수 있는 이 리셉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T셀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그래서 얘랑 딱 맞는 결핵 접종을 맞잖아요. 결핵 BCG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비형 간염이 와가지고 둘이 맞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바이러스, 각자 균에 맞는 균이기 때문에 이 리셉터는 저 Y자로 생긴 거는 반드시 그 균에만 딱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대식세포로 통해서 소문을 듣고 T세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균을.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방 백신, 면역, 우리가 항체, 항원 반응, 뭐 이런 반응을 이런 구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먼저 발견을 하고 자기 냠냠냠 먹으면서 T셀한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나 코로나 먹었더니 이런 맛이야. 너도 알고 있어. 그리고 리셉터를 주면 우리 T셀이 리셉터를 딱 갖고 있다가 진짜 자기한테도 코로나가 딱 오는 순간 그때 얘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하는 공격성 세포거든요. T셀은. 그래서 이런 대식세포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재밌죠. 이런 걸 처음에 이제 알려주게 된 우리 세균이나 균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바로 우리 우유로 알고 있는 파스테르. 이분은 우유에 나오실 분은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이런 식균 작용을 발견하고 좋은 살균법 그래가지고 우유를 그렇게 보관하는 법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백신을 만들게 된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치니코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파스테르 이제 그분에 의해서 이런 식균 작용이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T셀이 있고 마이크로파지라는 대식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한 번 걸리면 영원한 항체를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이런 식균 작용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말이었고요. 3번 이제 감염병 관리예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입니다. 전파를 그러면 차단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 6번까지 했죠. 지금 숙주 감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중에 뭔가를 끊어버리면 나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감염되는 거 한번 볼게요. 전파를 차단하면 됩니다. 차단. 우리 코로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차단했죠? 병원서 제거. 감염병 발생 시 우선적으로 환자를 격리했죠. 격리입니다. 못 돌아다니게 했잖아요. 네. 2번 병원소의 검역과 관리를 하죠. 외개체 접촉을 차단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격리와 같은 거죠. 3번 환경위생관리, 환경 조건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전파를 더 안 되게. 자, 예를 들어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경구 전염파 감염병. 수인성 전염병은 뭐냐면요. 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걸 말합니다. 수인성. 그럼 거기 상하수도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거죠. 장염, 세균성 이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것들. 수인성 전염병, 경구 전파 감염병. 이제 입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오염된 음식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환경 위생 관리. 그래서 끓여서 드세요 이러잖아요. 수인성 전염병 같은 건 여름에 많이 나오니까 세균성 이질 이런 거는 대부분 이렇게 끓여가지고 팔팔팔 끓이고 날 것을 먹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들 개선되죠. 손을 잘 씻어라 이렇게 환경 위생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2번 숙주 면역 증강, 내 면역을 키워라. 운동을 하든 체중 관리를 하든 건강한 좋은 보약을 드시든 어쨌든 내 면역을 증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3번 환자에 대한 병에 걸렸으면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법정 감염병의 핵심이에요. 핵심이면 우리 책에도 있으시겠지만 책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워낙 종류가 많죠.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다 합쳐서.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지금 코로나는 1급에서 2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기간은 5월입니다. 5월. 그래서 최근래에 바뀌었어요. 1급에서 2급으로. 떨쳐졌죠. 그러면 급성감염병의 소화기계, 호흡기계, 절지동물 매개, 인수공통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금 이 모든 카테고리는 전국 간호 교과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감염병 핵심을 볼게요.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했냐? 전파,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전파할 수 있고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를 높으면 높을수록 1급에 뒀습니다. 근데 관리는 해야 돼. 그럼 4급까지 둔 겁니다. 그리고 신고는 1급은 즉시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격리하는 것은 그냥 격리 아닙니다. 음압격리입니다. 음압은 뭐냐면 압력차로 아예 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음압병동을 따로 두는 겁니다. 그냥 공기가 노출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압력을 거꾸로 둔 거죠. 그래서 안에 꽉 가둬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음압격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발생 초기에 많이 힘들었죠. 병상이 없어가지고. 자, 그럼 1급 고위험성 병원체. 병원체가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1급에는 생물 테러 감염병. 테러가 뭐예요? 꼭 폭발을 해야 테러입니까? 탄저균처럼 이런 전쟁에 쓸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테러 위험이 있을 만큼 그런 거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테러가 가능한 그런 감염병을 1급에 뒀습니다. 전파력도 세고요. 위험도도 세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1급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카 바이러스 같은 거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는 에볼라 바이러스, 에어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뉴스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외국에 발생하고 있대. 그럼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 빠르게 퍼지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급 바이러스는요. 1급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1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 이런 거. 바그너열 뭐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한번 뉴스에서는 외국에서 유행을 했지만 우리나라 1급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너무 많이 퍼지고 죽을 수 있고 외국에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감염병을 1급에 넣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는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 수준은 음압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럼 2급은 대충 어떤 거냐면 예방접종한 바이러스 하고요.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거 등등 감염병이고요. 예방접종을 했던 감염병 그리고 소화기계 감염병이 주로 2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파상풍, 뭐 MMR 뭐 이런 거, 풍진, 홍역 등등 우리 많이 이렇게 백신 맞죠? 네, 백신 중에 다 이쪽에 비형간염 뭐 이런 것들 2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고는 24시간 이내예요. 자, 2급하고 3급은 같이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하고요. 격리 수준이 좀 다릅니다. 격리 수준. 그래서 3급은 격리가 불필요하고 2급은 격리가 필요한데 단 2급도 격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활동성이냐에 따라서 하고 활동성이 아니면 비활동성이면 격리를 안 하기도 합니다. 결핵 같은 경우요. 그래서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건 2, 3급이다. 그죠? 근데 3급은 다 격리를 안 해요. 2급은 격리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3급 같은 경우는 위해동물, 해충, 장충, 충 뒤에 충이 붙어요. 고맙게도. 무슨 충, 무슨 충, 무슨 충 이래요. 요충, 십양충, 충 있죠? 충. 그래서 위생동물은 이제 동물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급 같은 경우는 성병, 그리고 이제 기생충에 관련된 거, 그리고 다제내성균, 방코마이신. 그래서 병원에서 오래 장기에 누워 있는 분들에 의해서 병원에서 만들어진 감염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 책에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많죠? 이거를 다 어떻게 외워야 할지 외워질지 고민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한번 쭉 볼게요.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전에는 군으로 나눴었거든요. 5군으로 나눴었는데 이게 2020년도 1월에 개정이 되면서 4급으로 급한 순서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급에 뭐 총 17종, 2급이 20종, 3급이 26종, 4급이 23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1급 에볼라 한번 볼까요? 1급은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에볼라 바이러스 1급은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죠? 고위험성 병원체 생물 테러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2급은 뭐라고 했죠? 예방접종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 했고요. 3급은 위생동물 해충, 4급이 기생충 성병이라고 했습니다. 1급 볼게요. 고위험 병원체 생물 테러 가능. 그래서 생물 테러 치명률이 높다. 집단 발생이 가능하다. 집단 발생이 가능하다. 그럼 1급 한번 그냥 볼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뉴스에 나왔습니다. 바버그열, 라싸열 우리나라는 안 나왔고요. 크리미안 콩고열, 콩고 출혈열, 남아프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열이 나네요. 열. 출혈이 일어나네요. 출혈. 두창. 그리고 패스트. 그리고 탄저. 패스트 탄저 제가 뭐라 했어요? 나치. 히틀러가 공중에 살포. 탄저균. 보툴리눔 독소증. 보툴리눔 독소증도 가장 위험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캔에 들어있는 거예요. 깡통 캔.
요거를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이 피부 미용에 쓰는 게 뭐예요? 보톡스잖아요. 보톡스. 보톡스가 여기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 캔 안에서 자란, 그러니까 환경을 다 차단해 놓고 밀봉된 캔 안에서 이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 균이. 근데 그 캔을 먹은 사람 다 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러가 가능해야 가능하지 않아요? 보급할 수 있잖아요. 보툴륨토. 이 독소를 그런 참치캔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린다 봐봐요. 이게 바로 생물 테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보툴륨토. 야토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호흡기입니다. 증후군, 호흡기. 그럼 신종 감염, 신종플루 이런 거예요. 중증 급성 호흡기, 동물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랬습니다. 독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디프테리아. 이게 유일하게 예방 접종에서 유일하게 1급입니다. 디프테리아. 나머지는 다 2급 쪽에 들어가는데 얘만 1급이에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 1급이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PT 2, 4, 6개월 백신 맞잖아요. 그럼 디프테리아. P가 뭐예요? 퍼타시스 100일입니다. 이 100일에 2급이에요. 그리고 DPT 한번 외워볼까요? 디프테리아 100일에 T는 뭐예요? 테타니. 파상풍은 어디 있냐? 파상풍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웃긴 게 D 100일에 테타니 DPT는 1, 2, 3 이렇게 나눠 먹었어. DPT 이렇게. 그래서 DPT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이 DPT 예방 접종은 A, B, C 이렇게 1, 2, 3으로 뜯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MMR, 홍역 여기 MMR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MMR,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선염, 풍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급은 생물 테러 위험한 거. 근데 좀 특이한데 12번부터 16번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코로나 비슷한 거죠. 코로나. 신종 감염, 중증 급성호흡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신종 인플루엔자. 그러면 12, 13, 14, 15, 16은 뭐 외우기 쉬울 것 같아. 그죠? 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라사열, 크리미아 이거 좀 특이하긴 한데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이거는 DPT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씩은 맞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특이하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12, 13, 14, 15, 16 요거 포함된 걸로 생각하라고요. 디프테리까지 껴가지고 어떻게 오냐면 에라디아 무슨 외웠었어요. 에라디아. 자, 에라디아 뭐 볼까요? 말이 맞는지 볼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열, D 뭐예요? 디프테리아, 에라디아, 야토병까지 갔습니다. 에라디아, 1급 에라디아만 해도요, 벌써 4개는 외웠잖아. 그죠? 에라디아,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열, 디프테리아, 야토병, 에라디아. 신났습니다. 왜 신났을까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크리미안,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큰 두 마리랬어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큰 두 마리 뭐예요? 두 마리. 마버그, 리프트 밸리얼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되게 헷갈리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써드릴게요. 다시 한번. 에라디아,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열, 디프테리아, 야토병, 에라디아. 왜 신났니? 에라디아. 남아메리카 출혈열, 크리미아 콩고 출혈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큰 두 마리 뭐 할까요? 두 마리.
창, 마버그 두 마리, 마버그, 리프트, 벨리얼 두 마리, 에라디아, 남아메리카 크 두 마리, 보신탕, 아니, 뭐라고 그랬죠? 보신탕 이렇게 외웠습니다. 대충 외운 거예요. 에라디아 신났는데 왜 신났니? 남아메리카에 있는 큰 두 마리 보신탕을 해 먹었어. 탄저까지. 패스트는 그냥 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두 창 다 나올 거 나왔습니다. 리프트, 마버그 나왔던 거고요. 요 인플루엔자 쪽은 우리 코로나랑 비슷하다 생각하고 좀 외우시면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요, 좀 다양하게 웃기게 재밌게 또 해놓은 게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하나라도 더. TPT 백신 중에 TPT 디프테리아 여기 100일에 파상풍 1급, 2급, 3급은 나눠졌고, 그럼 이제 이건 외운 거예요. MMR은 요 가운데 있습니다. 2급. 여기는 2급은 거의 예방접종하는 백신들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에라디아 남아메리카에 있는 큰 두 마리로 보신탕을 해 먹어서 두 마리 보신탕을 먹었대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빠지지 않아요. 폐만 빠집니다. 폐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보툴리눔 보신탕, 보툴리눔 독소증, 신종 감염증, 탄저, 보신탕을 먹었다 이거죠. 패스트는 그냥 외우세요. 패스트는 워낙 유명한 거니까. 자, 그리고 2급을 한번 볼게요. 2급은 우리 백신, 예방접종 백신 보시면 돼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동생이 파라티푸스예요. 여기에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렇습니다. 세균성 이질, 이것도 설사하는 거예요.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요거 전부 다 이제 좀 설사하는 쪽입니다. 설사하는 쪽. 자, A형 간염. 지금 A형 간염하고요. B형 간염, C형 간염은 요 B형은 C형은 이 3번에 들어가 있어요. A형 간염을 가장 빠르게 2급에 포함되게 시켜놨습니다. A형 간염은 우리 푸페치 까가지고요. 이 오염된 음식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A형 간염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일에 아까 말했죠? 100일에 P 파상풍 T 이렇게 1, 2, 3으로 나눠졌다. 유행성 이어선염. MMR이죠. 홍역, 유행성 이어선염, 풍진. 요 MMR은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막구군 감염증, 그리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은 뭐예요? 나병이죠.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성홍열, 방코마이신, 그리고 여기 카바페넴 내성장 내균성 균종 감염증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개. 여기 이쪽에는 이제 감시는 필요한데요. 24시간 신고. 여기 2종하고 3종은 24시간 신고니까요. 격리를 안 해요. 얘는 격리가 필요 없고요. 얘는 격리는 격리인데 격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 따라서. 상급은 파상풍, 비형간염, 일본염, 쭈루룩, 알라리아, 레오지라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찌찌 가무시, 렙토스피라, 요거 G, 찐득이 G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개 공수병, 광견병이죠. 저 HIV, 휴전성면 에이즈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댕기열, Q열, 웨스트 나일열, 나인병, 찐득이, 매개체 찐득이, 치쿵구니아열, 중증 연령 혈소판 감소증, 지카 바이러스, 모기 찐득이, 개 물린 거 이쪽이에요. 물리고 찔린 거, 화상풍. 네. 요거 이제 4급은 이제 충증, 요충, 중증. 그리고 성병, 표본 감시 대상이고요. 성병들. 그리고 여기 메타실린, 방코마이신, 내장, 알균, 메티실린, 다제네신소. 이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걸리는 것들입니다. 첨규, 콘딜륨 이런 거는 성기, 단순포진, 연성, 하감, 플리미디아, 임질 요거는 전부 다 성병이죠.
수족구 사급입니다. 네, 우리 이거 예전에 한번 그 유치원에서 엄청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매독 성병입니다. 사급.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좀 알겠죠. 근데 이 질환을 좀 아시면 여기 조금 더 외우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이해할까? 애울까?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한 법률 개정이 됐다. 그래서 1, 2, 3, 4. 그렇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여기는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감시하는 거. 그러면 이제 법정 감염병. 이제 자꾸 중복되는 겁니다. 1급 생물 테러. 치명률 높고 집단 발생, 즉시 신고, 음압 격리, 코로나 2급으로 갔어요. 여기는 테러가 가능한 거. 그리고 2급은 전파 가능성이 고려해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하는 거죠. 3급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는 있고 격리는 안 해도 된다. 2급은 주로 뭐였죠? 여기 결핵 수두 쭉 백신 쪽이에요. 2급. 3급은 쥐에 물리고 찐득이 물리고 뭐 개 물리고 뭐 이런 것들. 예, 말라리아 모기 물리고 B형 간염, C형 간염이 이쪽에 있고 일본 내염도 모기잖아요. 말라리아도 모기고요. 화상풍은 못에 찔린 거고. 공수병 이런 거 렙토스피라 이런 것도 쥐, 찐득이, 발진열, 찌찌가무시 뭐 이런 것들. 댕기열, 황열, 댕기열, 찐득이 매개, 뇌염 이런 거. 지카 바이러스, 모기 뭐 이런 거. 모기. 그러니까 모기, 찐득이, 아무튼 유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간 매개에서 사람이 걸리는 게 3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2급은 예방 접종이다 생각은 많이 외우기 편하죠. 네. 4급은 뭐라고 했죠? 충, 요충, 대장에 있는 충에 의한 거. 그리고 4급은 성병, 그리고 병원에서 걸리는 것들, 방코마이신 이런 것들. 자, 생물 테러 감염병은요, 보시면 두창, 페스터,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 보툴리움 독소,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중증 호흡기, 사스입니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메르스. 그래서 아까 일종이 있던 게 바로 사스, 메르스, 요 중증, 사스, 메르스 들어보셨죠? 신종 플루인자, 신종 플루 들어보셨잖아, 신종 플루.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 두창 패스트 여기가 전부 다 뭐예요? 일종이잖아요. 생물 테러니까. 일종 중에 이렇게 생물 테러 영역이 쫙 나 있는 거고요. 인수공통은요. 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걸릴 수 있는 거. 초류독감, 결핵은 사람도 걸리고 소, 새 걸릴 수 있고요. 일본 내염, 돼지 걸려가지고 돼지를 모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죠. 광우병, 미친 개. 소, 광우병은 소. 그래서 뭐 미국 소를 안 먹어야 된다고 난리쳤잖아요. 공수병은 광견병, 개, 고양이, 야생동물, 미친 동물에 의해서 뇌의 병변을 일으키는 광견병입니다. 탄저, 흙에 있는 거. 그리고 사스는 박쥐. 그리고 코로나도 어디였어요? 박쥐였습니다. 렙토스피라, 들쥐, 황열, 원숭이. 성매개는요? STD, 성병에 속한 성병, 섹슈얼리죠. 성병에 속하는 것은 매독이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산부인과, 그러니까 임산부들 쪽 선천성 매독 있거든요. 수직 감염이죠. 태아가 이 매독을 그대로 가지고 80% 정도 후유증을 낳는 겁니다. 근데 다 기형아를 초래해요. 그래서 임신 4주 이제 아기들 발달이라 되나요? 이제 사람이 형성되는 거죠. 태아가. 그때 형성기에 이렇게 매독이 걸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매독이 걸리면요, 치료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산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전에 무조건 산부인과에서 검사하는 게 매독 검사를 합니다. 왜냐면 신생아, 소아가 문제가 되거든요. 임질, 이것도 성병입니다. 신생아가 임질 이런 분만 과정에서 그죠? 분비물에 의해서 안염, 결막염이 걸리죠. 신생아가. 그래서 성병입니다.
클라미디아 감염증 이것도 소병이고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청규 콘딜룸, 비인균성 요도염 이게 다 성병. 그리고 이제 의료 관련 감염병은 VRS, 방코마이신 뭐 이런 거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1급 그대로 또 한번 다시 리플레이 되는 거고요. 2급 되는 거고요.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이다. 2급은 주로 뭐예요? 주로 예방접종이다. MMR, 폴리오, 전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콜레라 등등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이질, 설사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3급. 그리고 2급에는 A형 간염이 있어요. 자, 3급에는 B형 간염, C형 간염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 3급은 저기 뭐예요? 매개체, 찐득이, 개에 물리고, 모기에 물리고, 뭐예요 또? 찐득이에 물리고, 이런, 그런 쪽. 일본 내염도 무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4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이에요. 해충, 충에다가 뭐가 있어요? 충에다가 여기 MRSA, 메타실린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방코마이신 항생제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까 병원 내에 감염증이 생긴 거예요. 밖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기생충들, 충이 많이 붙었죠. 그리고 성병하고 충이 붙으면 4급이에요. 그러면 이걸 너무 자세히 외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눈에 익으면 되니까. 전염병 발생 양상을 보면요. 유행성 발생, 토착성, 그리고 세계적 발생, 산발적 발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행성은요. 유행성 감기, 뇌염처럼 이 전염병이 단 시일 내에 발생하고 넓은 범위에서 만연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건데요. 뭐 여름에 이렇게 걸린다든가 그리고 토착성, 지방에서 어떤 지방에만 있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이 많겠죠. 환경적으로 지방적인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간티스토마 무슨 유역 어떤 하류, 하천, 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간티스토마라든가 창티푸스도 대변에 의해서 이런 음식 분변, 대변이 상하수도에 들어가가지고 또는 사람이 그걸 전파를 하죠. 장티푸스. 세계적 발생은 만연의 정도가 심한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 한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전파가 돼버리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적으로는 전파 경로가 확실하지 않고 장소와 시간에 달리하여 드문드문 발생하는 산발적. 뭐 특이한 게 없고 그냥 여기저기서만 발생하는 특히 공수병. 아직도 개에 많이 물려 죽는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세계 저기 동물 단체 외국에서는요. 이제 아프리카나 좀 안 좋은 쪽에서는 공수병, 광견병, 개에 물려가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이제 박멸하자. 더 이상 물리지 않자. 이래가지고 개 예방 백신만 맞히는 거에 많이 일념하고 개한테 물리지 않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정의와 분류는요. 시간 경과의 특성에 따른 분류인데 급성, 만성이 있습니다. 만성은 서서히 3개월 이상 오래 걸리는 전염병. 급성은 코로나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게 증상이 심하게 전염되는 거. 콜레라, 설사 쭉쭉, 페스트 마찬가지고요. 장티푸스 마찬가지고, 이질 마찬가지고 이게 다 설사하는 쪽입니다. 설사가 배 아프고 출혈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 내용 먼저예요. 한참 막 모기 물리지 말고 막 방역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내용도 이런 급성이다. 만성 뭐예요? 결핵, 매도, 나병 이런 게 서서히 발생해서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죠. 결핵, 매도, 한센병 이게 만성이다. 자, 병원체 종류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또 이거를. 그래서 이 많은 사군에 포함된 병원체를 세균 전염병, 병원체가 세균인 경우, 바이러스인 경우, 리케차성 경우 이렇게 한 3개 정도 나누는데요. 보시면 세균은 장티푸스, 이질, 결핵 이게 세균이고요. 바이러스는 뭐예요? 병원체가 바이러스. 코로나 뒤에 뭐 붙죠? 바이러스.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일본 내용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광견 바이러스, 이하선염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바이러스성. 그리고 이제 리케차성은요. 이 리케차라고 하는 이 형태의 그 병원체가 있어요. 그래서 숙주에 기생하는 건데 병원체가 리케차인 경우에요. 이거는 3개 있습니다. 발발증이라고 했어요. 여기 발진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진디푸스, 발진열, 찌질가무시, 찐득이가 물죠. 그래서 이런 거는 리케차성
열이 나고 뭐 혈압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열이 많이 나죠, 열이. 건조시 사멸되는 균은요, 패스트, 콜레라, 임균, 매독, 결핵균. 네,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것도 식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물을 잘 끓여 먹고, 네, 공중보건이죠, 뭐 콜레라가 공중보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패스트도 그렇지만 그래서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엄청 유행이 아니고 뭐예요? 뭐 3대 사망자 수로 해가지고요. 뭐 전쟁 나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잖아요.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경우도 패스트균도 그렇고요. 이제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법정 간염병 이제 요거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앞에 4군까지 정리를 했으니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벌써 1시간이나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1번부터 4번 인수공통까지 한번 가는 시간 끊고 가겠습니다.